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는 현직 의원들, 그다음에 오늘은 원외위원장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본격 세력화에 나선 모양입니다. 자, 김대남 전 행정관 아시죠? 공천을 받고 나가서 배지를 한번 달아보려고 했었으나 실패했고 그 이유가 그 배후에 용산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있다. 김건희 여사도 있다라고 전화통화에서 주장했던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 연봉 3억짜리 서울보증 상금 감사에 있었는데 여기를 결국 사퇴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죠. 지금 현재. 그렇지만 답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답을 좀 더 윤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명분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어제는 원내 의원들 만나고 오늘은 원외를 만나니 이거 무슨 특별한 정치적인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제가 회장이니까 아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이 모임은 8월 달부터 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그 의미 부여하지는 마시고 하지만 여사님 문제 같은 거 전혀 여론이 안 좋다거나 지역 여론이 안 좋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누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저희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 구장님 변호사님, 김대남 감사가 국민의힘을 2일날 탈당을 했고 오늘은 결국 서울보증감사를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의 행동은 용납이 안 된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김대남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검찰 고발이나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탈당했으니까 이제 탈당했고 감사까지 내려놨으니까 이제 끝.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형사 고발 전에 항상 의혹 제기 단계에서 민주당식으로 그냥 무조건 다 덮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범죄 혐의가 있거든요. 정당법상에 당대표 선거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도 있으니 이게 지금 개인 일탈로 혼자 단독 범행이냐 혹은 뒤에 뒷배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의혹을 무분별하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정제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차원이지 결코 이거를 사안을 키우기 위한 행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의 그 당을 위한 행동이 있는데 분명히 해당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명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탈당을 해버렸을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다른 게 제명됐을 경우에는 5년간은 복당이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저런 분들은 복당을 추진하려고 할 수 있어요. 몇 년 뒤에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복당이 불가능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는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의 의혹 제기라는 게 개인 일탈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수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백서를 만들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내밀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지 않으면 알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왜 그런 자리에 갔는지부터는 다 따져봐야 된다. 감사직에 가는 것도 굉장히 이건 정치권에서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하는 자리가 맞거든요. 그럼 인사 검증의 문제 차원에서라도 사실 용산에서도 경로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발언들이 사실 어떤 내용들을 폭로하고 나중에 여차한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영등포 구청장을 하겠다 이렇게 약간 정당인으로서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기는 어려운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쪽 진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섞여 들어왔는지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예.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준현 변호사님, 이게 나경원 의원이나 네.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왜 이 일을 자꾸만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사퇴했으면 됐지. 왜 오히려 여당에 불리한 이슈인데 자꾸만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키우려고 하느냐. 이런 입장을 계속 내더군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는데요. 왜냐하면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었고 또 국민의힘으로서 출마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낙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탈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당내에서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한지도 굉장히 의문
의문인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사자를 데려다 놓고서는 물어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젠 더 이상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으로 소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당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이 어떤 밖에서 봤을 때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라든지 뭐 당무감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측에서 고발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어떤 당내 내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조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은 특히 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김대남 그 감사가 본인 캠프에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싸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의 내분을 만들어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당원을 고발을 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는 부분들은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 어제 일요일인데 저녁에 국회의원들 20명과 만나서 만찬을 했고요. 오늘 또 낮에는 원외 위원장들을 만나서 또 격려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한동훈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의 세력 규합을 위해서, 이것을 바깥에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20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다, 그보다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실제로 20명 넘는 사람들이 저녁을 함께 했고요. 자, 오늘도 90여 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나 이만큼의 사람들이 나의 뜻을 따르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좀 과시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네. 일단 면면을 좀 볼게요. 가장 궁금한 건 그럼 한동훈계라는 사람들은 계파가 진짜 있는 거냐? 이름이 누구냐? 궁금했었어요. 저희가 다 준비하지 못했지만 사진과 함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한 이후에 가장 취약점으로 꼽히는 게 따르는 현역들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원외 인사만 있어가지고 당에서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해도 수가 많은 친윤계에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육선의 조경태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인을 각광받고 있는 뭐 김재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당내에서 결코 좋게만 안 본다는 것이죠. 당장에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불쾌하다는 표시를 내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수파들이고 뭐 하는 것이냐? 저러다 고립된다, 지도자 못 된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야당 대표한테 비난을 할 정도의 수준을 여당의 대표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이런 특검법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또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세가 모여지면서 나도 이제 찬성표 던지면 대통령이 나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반항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 이걸 또 바라보는 제3자들의 입장은 당정 갈등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자중질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런 모습을 한 번쯤은 보일 필요가 있지만 이런 모습이 더 잦아진다면 그게 당내 분란으로 보여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구장희 변호사님. 사실 어제 이분들이 모여서 한 3시간 가까이 만찬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여러 가지 당내 현안에 대해서 나왔겠죠. 의정 갈등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 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문제 등등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제 얘기 취재를 좀 해보면 김건희 여사 사과 당연히 필요하고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4표의 반란표가 있었던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 다음번 지금 더 센 특검법을 지금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력 규합을 한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한다. 그러면 이들 중에 8명이 과연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 저 자리가 어떤 반란표나 뭐 세과시나 이런 측면으로 해석되는 건 이제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이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건 악법이 맞아요. 그건 절대 통과시킬 수 없는 법이고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당정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세력은 있겠으나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결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란표가 4표에 그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 예. 국회의원들은 모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해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이나 그 이견을 해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란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심에 의해 가지고 의원님 개개인의 생각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나 우리가 타협을 해서 이런 식의 타협점을 가면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런 자리는 필요했고 이것이 용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오히려 의원들이 다른 생각에 의해 가지고 통제되지 않는 무기명 투표 아래에서 그냥 이탈이 더 나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런 갈등 국면을 해소한다. 오히려 당정이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치훈 부장 보시기에는 사실 여기 20명 중에서는 17명은 지난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좌진들을 캠프에 보낸 분들이 대부분이고 보면 조경태,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 주진우 의원은 그렇지 않았던 분들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새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일단 조경태 의원님은 저희 민주당에서 넘어가신 분인데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 번도 개파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독고다이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단독으로 행동하시는 단독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분이기 예. 때문에 아마도 저희 모이신 분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다 모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친한 게 뭘 결집해서 뭐 만찬 한번 하자 이런 것보다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문제 특검법은 반대한다고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 주진우 의원 다 세 분 다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든 털어내지 못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확대 지금 박정원 의원이 오늘 한 언론사에서 한 얘기가 이탈표는 4표가 아니라 5표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죠? 그게 뭐냐면 무효표와 기권표는 사실상 이탈한 게 아니다. 그러면 2표인데 2표가 뭐냐? 사실 그 개혁신당 3명은 그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공천 개입 의혹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거를 부담스러워서 반대했을 것이다. 그럼 박정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애써 그러면서 중도층에 있는 지금 아마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아니면 무개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 30-40명인데 그분들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좀 애써 여기서 벗어난 왜냐하면 오늘 모임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다음 표결에서는 좀 이탈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애써 더 강하게 부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오히려 강하게 부정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쪽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 17명에 20명 더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점점 더 의혹이 아니라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점점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사실 뭐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독대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그 내용을 공개했느냐 친윤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었죠. 어제 그 20명 넘게 모였던 그 만찬 회동에 대해서도 친윤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당 대표는 전체 당원, 전체 국회의원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칫 친한계 의원들끼리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뭐 홍준표 시장도 뭐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건지 묘한 시기 묘한 모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임을 왜 지금 하고 그걸 또 공개하고 뭐 몇 명을 이렇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정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예.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께서 이러한 SNS에 글을 올려주시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 자리를 더 정치적으로 크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때리기에 계속 집중을 하시면서 한동훈 대표가 총선 이후에도 결국 전당대회에 출마하기까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특히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 간의 식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한동훈 패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식사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측에서 용산으로 먼저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식사를 했었던 것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쨌든 원외 위원장이고 원내에서의 세력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산과의 대립각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헌법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왜 저렇게 무리져서 다니는지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셨는데 예. 글쎄요.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뭔가 참전을 하시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뉴스탑10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런 모습들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한 갈등이 아니라 윤한 화합을 하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왜 굳이 한동훈을 빼고 만찬을 했느냐. 또 왜 굳이 대통령이 순방 떠나는 날 저렇게 20명이 모여서 만찬을 했느냐. 이런 걸 놓고 혀를 차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